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코인스쿨 시간에는요, 비트필승님께서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강의로 또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필승! 아니, 어제보다는 좀 경례가 나으신데 아직 이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불량하고 일단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제 다이버전스에 관련된 차트 매매 기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거에 더불어서 우리 투자자들 분께서 주식, 암호화폐 다 이제 뭐 부동산 모든 투자자들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중국의 현재 2013년 중국의 이 시진핑이 새로운 대외 전략을 짜낸 것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도로 정책 아닐까요? 1대1로 정책이라고 좀 듣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잘 보셨어요. 여기 써 있는 대로 1대1로 네. 정책인데 이거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중국은 이제 동부 연해안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왔는데 이제는 2013년대부터 발표를 한 건데 이제는 서쪽과 남쪽 지역에도 지속적인 이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는 발표가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1대1로 정책을 하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나 그리고 민간 교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대되면서 운명 공동체 그리고 어떠한 이제 발전을 하겠다라는 목표 발표가 되겠습니다. 1대1로 산업이라고 한다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유럽 국가 더불어서 이제 나라 땅이 이어져 있죠. 그래서 항만 그리고 이제 도로 개통, 이제 어떠한 이제 철도 개통 같은 이제 큰 사업 정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저희들이 이제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듯한 어떤 사업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만들어진 도로 개통, 그 철도 개통만 하더라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거기다 더불어서 그만큼 비용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반대하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 반대하는 나라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독일 같은 나라도 관심을 어떻게 이제 다시 입혔을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에어버스를 300대를 인수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죠. 에어버스 300대가 말이 300대인 거지 이게 에어프라이기 300개가 아닙니다. 에어버스 300대면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수치를 사들이겠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실질적으로 쌓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1대1로 정책을 사업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는 분명히 어떤 내면적인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개도국에 대해서 개도국에 관련돼서 어떤 과도한 이제 자금을 이제 부채를 떠안기면서 중국에 이제 의존을 하게끔 만드는 내부적 구조가 있겠습니다. 한마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돈입니다. 돈. 우리가 기존에 제가 돈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려봤었는데 달러 있죠. 달러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찍어낸 화폐 개념 정도가 아니라 20세기에서 최고의 수출품이다. 현재 기축통화로서 우리가 어떠한 금리 인상적인 부분이라든가 모든 경제가 우리가 미국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요소가 바로 이 돈이 되겠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뭐 CBDC나 양자컴퓨터 같은 이런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앞으로 또 패권 전쟁이 일어날 여러 가지 시점인데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1대1로 정책을 중국에서 지금 확장해 나가는데 미국 입장에서 어떨까요? 미국에서 분명히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7,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발표한 거는 2027년도까지 6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을 세계적 인프라를 구축해냈는데 써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선두주자 혹은 어떠한 이제 대표 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견제가 들어가고 있는 정책이다. 근데 방금 지금 약간 샛길로 빠졌는데 정책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중국이냐 미국이냐 또 얘네들끼리 대장이 누구냐 이런 싸움이겠지만 안에서 내부적인 이 돈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제 항만 개통을 하던가 이러한 이제 개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중국에서만 돈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죠. 뭐 현재 스리랑카가 디폴트 선언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개발도상국도 나라와 협업을 맺게 된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에서도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같이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 돈이 없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 쉽게 빌려주겠다라고 나섰어요. 사업 확장도 우리가 진행을 해줄게. 돈까지 빌려줄게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외환을 빌려서 쓰게 된다면 이자율을 뭐 낮게 되면 1% 내외인데
중국에서는 높게는 9% 수준에 육박하는 이자율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냐 아니 3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냐 이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난 이자율이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쉽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개발도상국들 나라에서 돈을 갚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중국도 피해를 입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어떠한 자원이라던가 인력들을 중국 사람들을 쓰고 중국 자원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즉슨 사업을 확장해 나갈수록 중국은 계속적으로 돈을 벌어 나가는 구조입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돈까지 빌려줬으니 이자까지 플러스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손해가 보질 않는다. 근데 여기다 더불어서 만약에 갚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철도나 어떤 항만에 대해서 운영권을 가져갔는데 이 운영권을 얼마나 가져가신지 아시나요? 운영권을 99년도를 운영권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만들어가면서 인력들을 쓰면서 부수익적인 이득에다가 이자까지 가져간 다음에 원금 못 갚아서 손해가 아니라 이런 운영권까지 가져가면서 앞으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얘네들은 99년 동안 자신들이 이익까지 챙겨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부수적인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 그 100년 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자율은 계속 지급하고 원금 못 갚아가면서 힘들어할 동안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그 개발도상국들 같은 나라들에서는 땅만 빌려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부분에 이득을 가져가는 이런 내면적인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1대1로 정책에 관련해서 개발이 확장돼 지구촌이 하나가 되겠네, 세계가 발전하겠네, 시간과 자금이 이제 빨라지고 좋아지겠네가 아니라 이런 내면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이러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견제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사실 어찌든 세계적인 경제 발전 같이 일어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당한 이자율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분명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설명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거 나와서 설명을 드려본데 기존에 설명드렸을 때 제가 CBDC나 양자 컴퓨터에 관련돼서도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지금 항상 미국과 중국은 항상 이제 대립 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CBDC가 됐건 양자 컴퓨터가 됐건 누가 먼저 선점하고 누가 먼저 개발할 것이냐, 누가 보편화시켜서 누가 대장 역할, 기축 역할을 수행해낼 것이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항상 대형 나라인 미국과 중국이 화두될 수밖에 없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이어서 제 차트 설명을 들어볼게요. 오늘 설명드린 차트는 그러니까 설명드린 기법은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들어본다면 다이버전스란 무엇일까요? 다이버전스 정의를 설명을 드려본다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제 보조지표는 하락하거나 혹은 반대로 주가는 내려가는데 이제 보조지표는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이유라던가 혹은 왜 우리가 이걸 눈여겨봐야 되냐라고 설명을 드려본다면 진행되고 있는 주가가 그 추세의 힘이 만약에 전향이 됐다.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말은즉슨 이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겠고 또 그 추세 전환 시점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 기법을 이용하는데 너무나 실용적인 부분이다. 이런 건 페이크성 신호가 거의 조금 적고 확실한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상승 다이버전스에서도 총 3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3가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제 강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RSI 지표를 같이 설명드려보는 거예요. 상대 강도 지수. RSI 상대 강도 지수 지표가 일단 이거 설명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조지표 띄워놓으시면 이제 30 그리고 80 수준에 있을 때 70 수준에 있을 때 30 수준의 RSI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과매도 구간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반대로 80 수준에 올라가요. 막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때 80 수준, 70 수준, 80 수준만 이렇게 육박해야 할 때는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투기성이 짙다. 그래서 과매수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지금 시장에 비해서 너무 과매도 구간이다. 현재 저가로
가격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보조 지표로서 RSI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캔들과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되겠는데, 자, 실질적으로 캔들들은 빠지고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이 내려가고 있죠. 실질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로 RSI는 어떻게 되나요? 보이는 대로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눈에 띌 정도로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강한 상승 다이버전스다. 그래서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볼까요?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도대체 우리가 반등이 줄지, 어디서 저점일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는데, RSI 지수를 본다면 여기서 분명히 횡보하는 구간이 있겠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캔들도 물론 이것까지 더불어서 거래량까지 더불어서 도지형 캔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하락하는 부분을 오히려 받쳐줬어요. 거래대금 실리면서. 거기다 더불어서 RSI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반전을 노려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매수 타점을 노려보시면서 이제 매도 구간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충분히 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어서 이제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 설명을 들어본다면, 자, 눈에 띄게 아까 반대로 눈에 띄게 이제 큰 이격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캔들들은 거의 이제 일반 수치에 가깝겠지만 RSI는 약간 올라와줘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더불어서 만약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거래 물량까지 동반이 되는 시점에서 여기서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여기서 추세 전환을 한 번씩 또 우리가 단기적인 시점으로도 노려볼 수 있겠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 시점은 어디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겠지만 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매매 기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이번엔 약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되겠습니다. 자, 캔들들은 빠지고 있어요. 눈에 띄게 빠지고 있어요. 거래 물량까지 실면서 막 빠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저점이 어디지? 상승 추세가 언제 된지 막연하게 모르거나 혹은 빠지고 있을 때 반등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반등 주고 강한 반등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저점을 낮게 잡을 수밖에 없죠. 근데 RSI는 어떻냐? 빠지고 있는데 RSI는 오히려 평등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추세 전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강한 상승 다이버전스처럼 확실하게 지표 역할을 못하더라도 반등을 줘볼만 하구나. 근데 여기서도 거래 물량까지 동반이 됐네. 그럼 충분히 우리가 추세 전환을 노려보면서 양봉의 흐름세 전환될 것이다 예측하면서 우리가 이제 상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매매 타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순차적으로 강한 하락 다이버전스 먼저 설명 들어볼게요. 자,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이렇게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 실질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어요. 고점과 고점을 지어보니 올라가고 있는데 도대체 고점은 어딜까? 우리가 단타성으로 접근하시고 여기서 접근하셨더라도 도대체 매도 타점을 어디다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지지부진하게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본절도 못 찾고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아닌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되겠지만 고점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강한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RSI 보조 지표는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추세 전환이 될 수 있겠다. 이제는 거의 추세 전환으로서 강하게 꺾일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는 적어도 여기 타점에서는 나와줘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이번에는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가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캔들들은 비슷해요. 지금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내려가는지도 모르겠고 뚫고 올라갈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상승 이제 하락 전환형 패턴이 되겠죠.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이용해 볼 수 있겠는데, RSI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추세 전환이 되면서 고점에 거의 다다랐구나 인지를 하시면서 매도 타점을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어서는 약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되겠습니다. 올라가고는 있는데,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올라갈지 아니면은 더 이상 여기가 최고점으로서 내려갈지 우리가 활용을 해본다면 가장 중요한 거 더불어서 심화 과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물량을 동반되는지를 보시고요. 이거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RSI 지표를 보니까 평등하네. RSI에서는 같이 올라가질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제는 추세 전환 꺾일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하면서 이것 또한 우리가 안전하게 매도를 진행할 수 있는 확실한 보조 지표로서 매매 기법으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락 다이버전
다이버전스와 상승 다이버전스에 관련해서도 약한지 강한지 일반적인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기준 그리고 15분 기준, 그러니까 분봉 기준으로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매매 기법이 되겠는데, 일단 뭐 일본 기준으로 쓰실 때도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활용하기에 매우 용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업비트 기준 보시면 비트코인은 지금 저번 주 손상부터 지속적인 양봉의 흐름세를 유지를 해줬지만 어떻게 되냐, 지금 횡보 구간 혹은 약세하게 지금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알트들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몇 종목 빼고는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투심 자체가 많이 저조해 있는 상태보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동반되지 않고 있다. 그 말은즉슨 우리가 확실한 지표를 삼지 않고 매매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페이크성 신호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매 기법 틀을 이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매매 기법 활용을 꼭 하시길 추천드리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나 시청자분들께 좀 이제 우려성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누군지는 말을 하진 못하겠지만 어떤 분이 막 그래요. 1000% 막 급등한다. 이 종목 타시면 알고 싶으면 막 지금 당장 막 오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1000% 급등한 종목 올해 안에 없어요. 죽어다 깨어나도 없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1000% 이거 급등했었다. 거기다 뭐 1000% 급등할 것이다. 알고 싶으면 막 들어오세요 이러는데, 그런 종목 없고요. 올라갈 만한 종목 1000% 누가 그거를 예측을 하겠습니까? 비트코인 단 1시간 뒤에도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비트코인 창시자도 예측 못하고 뭐 제롬파일도 예측을 못합니다. 근데 1000% 급등할 동안 우리가 이게 무슨 이름 없는 거래소가 아닌 이상 이럴 만한 종목이 없고, 또 그만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예측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다 더불어서 자신이 막 상승 추세선을 그어놓거든요. 상승 추세 막 그어놓는데 어떻게 되냐? 여기 캔들에다 긋지도 않고 무슨 거래 매물대에다가 그어놓고 이게 막 하락 추세선, 상승 추세선에다 막 그어놨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심지어 캔들도 막 이런 식으로 이탈을 했는데도 자기가 그어놓은 이탈을 해냈습니다. 상승 추세선은 저점에 이제 사람마다 그어놓는 선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그려놨는데 이탈한 캔들을 보고 나서도 아직도 상승 추세선 안착해 있다. 이거 무조건 상승 추세 안에서 급등 종목 한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그것도 매매 틀도 모르시는 분께서 이제 정말 모르시는 코린이들 혹은 이제 주린이들을 이용하기 위한 악의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해서 우려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히든 코인까지도 갖고 왔어요. 이따 오후 1시 반에 무료 이제 방송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매매 전략이라던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꼭 인용하셔야 되는 부분들 설명을 드려볼 건데, 히든 코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건 안정성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겁니다. 그래서 단타성으로 접근을 하기에도 용이하고, 만약에 오늘 일단 비트코인이 약간 분기점으로서 조금 조정세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했다가 물렸다. 그래서 바로 손절 쳐야 되냐? 그쵸? 스캘핑 관점이나 단타 관점으로 우리가 손절 치는 게 맞습니다. 기준점 설정하고 들어간 것이 맞으니까요. 근데 안전하게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도 섹터적으로 또 캔들 그리고 기본적인 매수 세력들의 아직까지 다 털어내지 못한 물량까지 거의 확인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을 중장기적 및 단타 관점으로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많을 겁니다. 특히 한 달 전이나 세 달 전에 진행하신 분들도 마이너스 50% 뭐 1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일단 가장 궁금해하신 거는 수익률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물려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언제 손절해야 되는지, 또 언제 목표가를 설정해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혹은 언제 물탈 시점인지 정말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첫 번째 우선적으로 보실 거는 바로 비트의 동향이 되겠는데, 그 비트 동향까지 제가 단기적 그리고 수익적인 관점까지 추세 방향을 설명드려 보도록 해볼 테니까 질문사항 가지고 와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트필승님께서 다이버전스까지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주제로 또 매수 타점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비트필승님, 그렇다면 오늘
조금은 비트코인 20K 북은 조금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모습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매매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지속적으로 저는 뭐 이제 한 달 전 이상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타 포지션이 가장 용이하겠습니다. 지금 저점이라고 확신성 가지고 가셔가지고 지금 저점이다라고 해서 이제 뭐 풀매수 들어가시고 나머지 지금 현금성 비중 그나마 들고 계신 분들도 물탈시로 전체 투입을 하시는데 아직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점, 하루 오버나잇욕 내외로 하루 넘어서지 않는 길더라도 하루 내외 이틀 정도 가져가는 단타성으로서 접근하시면서 만약에 손절을 치시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행보장에서 또 매매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강의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매일 쓰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